예,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요. 그, 이걸 모르셔도 조명 디자인, 조명 설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조명 디자이너들이나 전기공사,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명과 관련된 어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론들을 모르셔도 설계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이번 시간에 저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 설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조명, 공간에 있어서의 빛이라는 개념에서 조명을 설계할 때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 공간의 쾌적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보다 체계적인 설계를 위한 이론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포함해서 당분간 그 빛과 공간 편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수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시간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도는 인간이 느끼는 밝기감이 아니다. 어, 이전에도 조도 설명할 때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조도는 인간이 느끼는 밝기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공간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수평적 요소라고 제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도는 작업을 위한 빛이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조도, 수평적 요소로서의 공간의 이미지, 공간의 긴장도 그러니까 공간의 긴장도와 조도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빛의 수평적 요소로서의 조도라는 개념에서 공간의 인상, 공간의 느낌,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간의 긴장도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조명 디자인 관련된 수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조명 계획과 조명 개발, 조명기구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무지무지 중요해요. 자, 시작할게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빛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명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중복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공간적 측면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빛과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전기시대다. 값싼 전기 제품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싸게 공급하는 게 회사의 목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스시타 전기 그럼 잘 모르시지만 파나소닉 혹시 아세요? 파나소닉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경영의 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 보다 싸게 많은 걸 만들어내고 적은 전기 에너지로 많은 그러니까 빛의 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던 시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지나서 6.25 전쟁 하게 되면서 빛의 양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죠. 그러니까 보다 적은 에너지로. 아까 설명드린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즉 뭐예요? 형광등 위주의. 그러니까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빛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광원인 형광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빛의 양을 확보하기 급급한 거죠. 뭐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이죠. 뭐 자동차를 만듭니다. 또 뭐 예전에 우리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가발이었잖아요. 뭐 얼마나 가난했으면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던 시대인데 이런 시대도 있었고
이거 어쨌든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수업하는 교실도 위에는 이렇게 형광등 위주로 해서 이거는 수평면 조도의 작업을 위한 빛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교재로는 92페이지예요. 92페이지 교재에 보면 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조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작업을 위한 빛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수업,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조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 이건 작업을 위한 빛이구나. 어떤 작업이에요? 시지각 작업이에요. 지금 시지각 작업 하고 계시죠? 교재를 보고 또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필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작업을 위한 빛이고 그것은 빛의 수평적 요소고 한자로 간략하게 이런 평자를 쓸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이 평자가 써 있나요? 안 써 있으면 요거 써두세요. 빛의 수평적 요소고 한자로 요 평자, 평평할 평자를 써두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이거를 뭐 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수평적 요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자로 그냥 평자 하나만 써버려요. 아, 자, 이거는 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수평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구나. 작업을 위한 빛이구나. 저건 조도 중심의 빛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평적 요소는 물리적 측광량이고 조도계로 측정해요. 그래서 공간의 긴장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공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작업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특히 시지각 작업을 위한. 이런 작업을 위한 공간에서는 공간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 천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조명들이 굉장히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간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의 긴장도가 높은 공간은요. 빛의 측광량에 있어서 그냥 조도계를 들이대고 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계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명에서 이렇게 빛이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다 조도계를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 조도계가 측정해서 조도계로서 공간이 어느 정도 밝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책상면에 조도계를 내려놓고 조도를 측정하면 이것은 이 공간 전체의 밝기감이에요? 이 책상면에 대한 밝기감이에요? 그렇죠. 책상면에 대한 밝기감이죠. 이 공간 전체의 밝기감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 요번에 이 시간에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다음 시간쯤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조명 환경의 이 공간의 밝기감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눈을 엄청 크게 지금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위에서 아래서 위에 이 조명 이 설치되어 있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빛을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밝기감은 뭐냐면요. 우리가 책상면에 일하면서 누워서 저 위에 빛을 억지로 보진 않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눈이라면 이 천정에 있는 조명을 억지로 쳐다보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빛을 측정하는 건 조도계고요. 자,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직접 이 위에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바라봐야 하는 이런 상황은 실제로는 그냥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레어죠.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도는요, 작업을 위한 빛이고 빛의 수평적 요소고 평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도는 인간이 느끼는 공간의 밝기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도는 뭐예요? 물리적 측광량, 그죠? 조도계. 아까 조도계를 꺼내서 여기 있는 밝기감을 뭐 측정을 했잖아요. 그죠? 뭐 100룩스면 100룩스. 뭐 300럭스면 300럭스 이렇게 조도계로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위에 있는 눈부신 조명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밝다 어둡다라고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공간의 밝기감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공간의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무실의 환경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순하게 수평면 조도 중심의 이런 수평면 조도 중심의 평이라고 쓴 이런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긴장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해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간에 이런 특히 실내 공간에 보면 4개의 벽면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면이 있고 뒤쪽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개의 면이 있고 천정이 있고 바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오면체라고 봤을 때 그 가상의 오면체에서 볼 수 있는 각 면들의 어떤 색상을 차이를 두는 거죠. 더 정확히는 명도 차이입니다. 요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봤을 때 왼쪽 이미지가 보다 공간의 긴장도가 높죠. 여러분 자연광이 아름다운 이유 뭐 이런 거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거 보시면 되죠. 조도가 높고요. 광원의 높이가 높고 색온도가 높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공간의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공간 환경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정답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이 공간은 공간의 긴장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래 있을 때는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 간의 어떤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실내 공간 편 설계하는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긴장도가 높은 상황을 다양한 색을 써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색 이전에 사실은 밝고 어둡기로 우리 인간의 시지각에서 먼저 느낍니다라는 내용, 예,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전에 한번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펜던트 타입의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띄우게 되죠. 그러면서 천정면에 어떻죠? 보시면 왼쪽과 비교하시면 적절한 음영,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면하고 천정면하고의 밝고 어둡기 차이가 생성되면서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균형과 리듬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밝고 어둡기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긴장도를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보다 낮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나눠서 사용하면 보다 오랜 시간 그 공간에 머물러서 일을 할 때 보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은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상담하고 과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작은 방입니다. 예, 근데 그 방에 보면은 조명을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이걸 켜고 끄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보시면 천정면에 지금 이런 조명들을 켜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평적 요소만 불을 켜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간의 전체적인 긴장도가 형성이 되면서 오랫동안 이 책상 위에 어떤 자료를 놓고 공부하거나 토론하고 하기에는 적절한 빛의 환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미지는요, 여기 지금 수익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청각 자료를 틀질 않았는데 이 TV에서 어떤 회의 자료나 그 수업 자료 올려놓고 볼 때는 이런 환경을 제가 주로 연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수익적 요소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 이쪽에 비치면서 뭔가 보다 좀 편안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 시청각 자료를 보는데 밝은 빛이 여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은 좀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된. 그래서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가 공간의 느낌이 다른 거죠.
다음 이미지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켜놓은 건데, 이걸 보시면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를 전부 다 보시면 켜둔 상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사실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입체적 요소거든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수평적, 수익적, 입체적 요소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시간에 이해하셔야 될 건 각기 다른 빛의 요소로 한 공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수평적 요소 하나만 설명드리면 되지만 보다 다양한 빛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조명을 가지고 이 공간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우선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